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저번 시간 이어서 오늘 다이나믹 리스판서에 대해서 일부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오늘까지 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어, 지- 그 설문지를 조사한 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어,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바로 문제를 내주고 여러분들이 풀어서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어, 카톡으로 받는 것보다는 메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게 카톡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메일로 저한테 그 결과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얼굴을 이제 아니 대면이 아니고 실제 이제 화상으로 얼굴을 보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어, 전체적인 이제 질문을 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메일로 바로바로 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시험을 보기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동영상 과정자들을 좀 유심 있게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낼 거고요. 이따가 끝날 때 좀 그 문제를 좀 몇 개 찍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임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0초의 어느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임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적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임펄스를 적분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크기는 이제 1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구간에서는 이제 0의 값이 되고 0이라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1이라는 크기를 갖는 형태로 이제 형태의 신호를 우리가 이제 임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펄스의 이제 큰 의미로 보면은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큰 범위로 해서 델타 2분의 1 2분의 데이터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델타 그 다음에 델타 분의 1 이 사이즈로 해서 요 안에 있는 사이즈의 적분을 표현한 거를 우리 이제 임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유축선 형태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임펄스를 가하게 되면 임펄스라고 하는 것을 가하게 되면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출력을 우리는 임펄스 리스판서라고 한다. 그래서 H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했죠. 그래서 임펄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시스템에 입력을 가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입력과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이 있으면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를 이제 상관관계를 찾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구하는 형식을 이제 알아봤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거는 결국은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그 시스템의 이제 몇 가지 성질이 만족해야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스템이 만족을 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은 이제 성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시스템이. 그래서 성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출력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입력을 주고 출력이 나왔을 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입력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도 각각이 합쳐져서 출력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선형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바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알아봤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선형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출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적분 형태로 나온다. 적분 형태로 0에서부터 t 이렇게, 그 다음에 u 타워로 할게요. 1타워 d타워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입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에 대한 적분 형태로 만약에 취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선형인가요? 아니면 선형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1을 넣고 y1이 출력이 되고요. u2를 넣었을 때 y2가 출력이 된다라고 봤을 때 얘는 이제 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관계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라고 하는 놈은 y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은 적분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으로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0에서부터 이제 t까지 간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은 t까지 변화를 갖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의 관계식을 가지고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알파의 1 u1 그 다음에 이제 타워로 되어 있으니까 타워로 갈 거고요. 플러스 알파의 2에 u의 2 그 다음에 타워 d타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선형의 관계에 아까 여기에서 출력하고 입력의 관계를 배웠을 때,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이제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넣은 거예요. 넣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입력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누면 적분을 얘 거하고 두 개를 나눠서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상수는 앞으로 빠지고요. 알파1 그 다음에 적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t까지, 그 다음에 u1 타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타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2에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0에서 t까지. 이번 뭐예요? u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결국은 d타워로 해야겠지. d타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적분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적분식은, 이거의 적분식은 우리가 앞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요거를 이제 대치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1 그 다음에 뭐예요? y1 t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뭐 타워로 해도 상관없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알파 1은 알파 2는 y2가 되겠네요. y2. 그죠? 여기 y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u고요. 그래서 y2 그 다음에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하고 이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적분으로 출력이 이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적분 형태로 표현한다 치더라도 얘도 선형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분 형태도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템에서의 이제 두 가지 조건, 두 번째 조건은 C 불변인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죠. C 불변이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이제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주어진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 이제 C 불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임펄스를 가하게 되면 입력에다가 출력에 이제 임펄스가 나오게 되는데 임펄스를 가해주기 전에는 당연히 응답은 나오지 않겠죠. 임펄스가 가해지고 바로 이제 응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 후에 내가 임펄스를 가했어요. 그러면 출력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후에 임펄스가 나온다.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 상태는 변화가 없는 거죠. 단지 시간만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주어진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입력을 이렇게 넣었는데 출력이 다르게 변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지 시간에 내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시간 지연 후에 내가 입력을 넣었을 때는 그 시간 지연만큼 후에 출력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 경우가 또 두 번째인 경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타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형이고 그 다음에 C 불변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을 우리가 이제 UT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이제 YT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온다고 보고요. 내가 임펄스를 내가 가해주게 되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T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입력을 우리는 UT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XT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할 때 보면 UT 혹은 XT 이렇게 표현하니까 혹시 혼동하지 않도록 이거는 뭐다? 인풋입니다. 인풋에 입력값을 의미를 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두 개 다 같은 그냥 입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력을 입력을 줘서 출력을 나오게 되면 이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요 그 입력에 대해서 입력과 그 다음에 임펄스를 갔을 때 응답하는 임펄스 응답 HT 요게 같이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로 형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출력이 이렇게 입력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컨볼루션 형태에 의해서 시스템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런 조건이 성립하는 것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C 불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LTI 시스템인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그 적분으로 다시 표현하면 원래는 이제 입력 곱하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 하고에
적분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적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UT U타워로 이제 우선 하겠습니다. U타워 타워. 그 다음에 H T 마이너스 타워. 그 다음에 D 타워. 타워로 해서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컨볼루션 적분 형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앞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임펄스를 내가 임펄스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그 임펄스에 다 합치면 하나의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함수에다가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끊어져 있는 임펄스를 다 합쳐서 우리가 그 함수를 표현하더라 라고 저번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임펄스를 합산을 해서 서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표현하는 형식을 설명을 앞전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임펄스가 무한한 임펄스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출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뭐 요거는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LTI 리니어 타임 인베런티 시스템의 관계를 보면 이와 같이 여기는 X로 표현했습니다. 입력을. 그래서 출력을 Y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임펄스를 넣었을 때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컨볼루션의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의 의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적분 형태로 마이너스에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적분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UT, 저는 표현을 항상 이렇게 UT로 또 했었죠. XT나 UT나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로 하면 안 되겠네. 타워로 이제 표현하겠네. 타워.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T 마이너스 타워, D 타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연속 시스템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동 제어에서는 주로 연속 시스템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산 시스템에서는 컨볼루션에 이제 합으로 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컨볼루션 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때는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 때는 이렇게 이산 연속 시스템에서는 적분 형태로 표현하게 되고,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하고의 관계에 컨볼루션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이제 수식적으로 적분 형태로 이렇게 좀 더 길게 해서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이산 시스템에서는 합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입력하고 임펄스 응답하고 컨볼루션 적분 형태로 표현해서 연속 시스템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저는 이제 U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U에 이제 타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H에 T 마이너스 타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D 타워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U를 입력이라고 본 거고요. 혹은 이걸 X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X로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T 마이너스 타워를 우리가 이제 S로 치환해 볼게요. S로. 그러면은 얘를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얘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U에 타워는 얘를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오면은 결국은 뭐예요? T 마이너스 타워가 이렇게 되겠, T 마이너스 S가 되겠네요. S. 그죠? 이렇게 T 마이너스 S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H는 S로 그냥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DS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T 마이너스 타워를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뒤에 S라고 하는 거는 S로 표현해서 하는 결과나 요거를 타워로 다시 바꾸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워로 다시 바꿔치면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무한대까지 U에 그 다음에 뭐예요? T 마이너스 타워 그 다음에 H 타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네요. D 타워. 그러면 어떤 형식이 나와요? 바로 이런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는 입력 대비 출력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치환을 해서 바꿔놓은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끔 이제 입력을 X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U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속 시스템인 경우였었고 그럼 이산 시스템인 경우는 아까 컨버전 합으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하고 그 다음에 X하고 두 가지를 자리를 바꾼 겁니다. 우선 이 자리를 두 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K를 안에 K 값이 있고요. K를 이제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는 걸로 해서 썸뮤션을 했죠. 그래서 컨버전의 합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하고 얘가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뀐 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컨버전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얘하고 비슷하게 하려면 얘 자리를 두 개를 바꾸면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라고 그 임펄스의 리스판스라고 하는 인자들은 주로 이제 유한한 값을 갖거나 무한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유한한 값을 갖게 되면 유한 임펄스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무한한 값을 갖게 되면 이제 무한 임펄스 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IR, IIR 이런 용어를 가지고 쓰니까요. 차후에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컨버전을 좀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건 그냥 말로 정의한 거니까 그냥 한번 좀 훑어보는 정도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함수 중 하나를 역전시켜 이동하면서 다른 함수와 곱을 연이어 적분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연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공학이나 물리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중요한 연산이라는 거. 우리 쪽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물리계에서도 쓰고 많이 쓰니까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컨볼루션의 주요 용도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을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거나 확률 해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다항식 곱을 할 때 주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주로 이제 컨볼루션의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는 요 선형 C불변을 해석을 할 때 컨볼루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 변화에 따라서 뭐예요? 요 선형 C불변 시스템이 어떻게 의존적인가를 보여줄 때 주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확률 해석을 할 때는 확률 밀도라든가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항식 곱, 두 개의 다항식 간의 곱셈이 다항식들의 대수적인 합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다항식 곱을 할 때 주로 또 쓰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자동지하철에서는 주로 이런 선형 시불변 시스템을 해석할 때 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컨볼루션 정리를 보면 요것도 뭐 정리예요. 그게 정리.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연산이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한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두 가지를 해석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곱셈 연산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시간의 입력과 그다음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S 함수로 이렇게 이제 시간 함수를 이제 S 함수로 표현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주파수는 이제 W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컨볼루션은 시스템의 분해라든가 합성 등에 주로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의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앞전 거를 다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적분, 중첩 적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산 시스템일 때는 컨볼루션 합으로 표현한다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썸매션으로 해서 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y는 출력이고 x는 입력이고 h는 임펄스 응답이다. 그 다음에 t하고 n은 주로 이게 뭐예요? t나 n은 이제 독립 변수이고 q나 k는 이제 임시 변수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지금 28분인데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